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부 D-Day 2 수방관계 법규입니다. 공채 문제가 되겠고요. 어제 우리가 동부 소망학계는 풀어보니까 어때요?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가 동부를 이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기본법 시행 규칙상에 나와 있는데 저수조가 되는 거죠. 밑에 수조가 있는 건데 낙차가 4.5 이하. 낙차란 건 우리가 소방학 개론에서는 고가수조에서 자연 낙차를 이용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4.5 이하가 되는 거고요. 답은 물론 1번 되겠네요. 수심이 0.5 이상 깊이죠. 그 다음에 투입구는 한 변에 기를 때 60cm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원형의 지름이 되고 조심해야 돼. 이걸 어떻게 반지름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죠? 또 한 변의 길인데 이걸 어떻게 대각선으로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이건 틀린 겁니다. 지름이고 한 변을 조심해야 돼요. 자, 또한 저수 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거를 뭐로 바꿔내냐면 옥내 소화전으로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틀려요. 상수도가 맞는 거죠.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하재 경계 지구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재 경계 지구는 누가 지정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누가 지정하냐면 얘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재 경계 지구라든지 소방 용수시설의 유지 관리라든지 또 손실보상권자라든지 청장 또 시도의사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소방 업무에 대한 소방본부장과장의 지휘 감독권자라든지 이게 전부 다 시도의사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시도의사가 되는데 지정 대상 지역이죠. 목적 업무 밀집입니다. 밀집이 빠지면 안 돼. 맞는 거죠. 자, 공정 창고가 뭐다? 밀집이 돼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시장 지역도 맞아요. 농촌이 어촌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원 인구 밀집 지역은 없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옳지 않은 거고요. 저도 가끔 틀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항상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푸는 게 중요해요. 저도 가끔 틀리더라고요. 기본법상의 타당한 것,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모든 차와 소방 자동차가 하재 진압 또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 안 된다. 맞죠? 방해하게 되면 5년 얼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방 자동차 자동차의 구조급차는 포함되지만 지를 위한 소방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구조와 구급차도 포함이 되겠고 지휘를 위한 자동 포함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동차가 하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 안 된다. 맞죠? 방해하게 되면 5년 5천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틀렸네. 왜 5년 5천 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옳은 거니까 가와 다가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4번 문제네. 그죠? 자, 소방에 대해 나와 있는데 기본 계획은 몇 년만 수립해야 되냐고 나와 있죠. 얘는 시설법이에요. 조심해야 돼. 잘 봅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어마무지예요. 소방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게 있고 vs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 중요해요. 기본법에는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시설법에 뭐가 있냐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모르면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거예요. 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얘도 5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할 때는 어떤 게 포함돼야 되냐면 기본계획에는 종합계획에는 교장, 전기, 대제장이 돼요. 이때 되는 대령이 정하는 거예요. 교육, 그죠? 장비, 전문 육성, 이 기술 이런 거예요. 기본계획은 뭐냐면 기대, 전국, 대는 대령이 정하는 거예요. 대하수가 돼요. 하재, 소방시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기본서 보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또 계획이 있냐면 세부 계획이 있어요. 세부 계획은 시도의사가 수립하는 거고요. 매년 수립하는 거죠. 얘는 시행 계획. 그다음에 세부 시행 계획이 있어요. 오케이. 또 얘는 몇 월 며칠까지냐면 10월 31일. 얘는 12월 31일. 얘는 소방청장이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협의는 8월 30일, 수립은 9월 30일, 시행계획은 소방청장이 10월 31일, 세부 시행계획은 시도의사 12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물론 쉬운 부분이니까 5년이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문제가 되는데요. 내진 설계가 나와 있죠. 내진 설계라는 것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는데 옥내 소화전이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돼. 안 되는 거고요.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부무 등 소화 설비. 다음 몇 번? 4번이 됩니다. 물부무 등 소화 설비는 CO2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뭐 고체유로졸 소화 설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6번을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특정 소방 대상 물의 소방시설 범위에 옳지 않은 나와 있는데, 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건 뭐냐면 특례. 원칙은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어떤 게 있냐? 자가 있어요. 낮에 어떻게 자 이거죠. 낮 어떻게 자 있는데 위험 낮아진 경우, 어려운 경우, 특수한 경우, 자체 소방한 대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 어려운 경우에 뭐가 있냐면 펄스 상연 있고 정자 상연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자, 주물공장 5개 소화전 연계 살수 설비를 설치 안 할 수 있다. 펄프 공장 위험 낮은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어려운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음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경우죠. 다음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정수장은 자탐 설비. 정수장 자탐 설비 맞죠? 오케이. 자, 원자력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맞습니다.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낮은 경우가 아니다는 것. 자, 이 7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 소방시설 하려고 하는데 뭐를 갖춰야 되냐면, 물론 소방시설 업이라는 것은 설계, 공사, 감리, 방염 처리가 있는데, 특히 공사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력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죠. 뭐 업종별로 물론 시설업이든 공사업이든 다 기술력이 필요해요. 자본금은 공사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1억 이상이 필요해요. 일반이든 전문이든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8번 봅니다. 어마무지한 중요한 문제죠. 하자 보수가 있는데요. 얘는 AS 기간인데 2년 있고 3년 있어. 2년짜리는 쌍피죠. 쌍피. 쌍은 뭐다? 2가 되는 거예요. 피. 쌍피에 뭐가 있냐면 유비가 있어요. 비 우선 쓰고 있는 게 유비거든요. 그래서 P자 있는 거, B자 있는 거, U자 있는 것은 2년이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뭐가 예외냐면 비콘. 비상 콘센트는 몇 년이에요? 예외적으로 3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유. 오케이, 쌍 2년이죠. 비상방송 비. 오케이, 2. 무선통신 쌍피. 쌍피에는 비도 있고 뭐도 피도 있지. 똥도 있지. 똥. 조심해야 똥. 똥은 몇 년이다? 2년이 되는 거죠. 2년 맞습니다. 소활동섭이 무선통신 빼고는 다 3년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똥도 2년이에요. 옥내는 없으니까 3년. 피난기 2년. 단 몇 번? 3번이 되겠죠. 8번 몇 번?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는데요. 자, 이제 위험물법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예요. 뭐 시도유사가 시행하는 건데요. 용기 중함이 있어요. 용기 중함. 용접부와 기초 지반은 100만 리터 이상이 되는 거죠. 용기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이때 100만 리터 이상을 뭐라냐면 특정 옥의 탱크 장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옥 외에 있는 액체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또 충수 수압 설비 같은 경우는 부속 설비 부착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사 개전이 되는 거예요. 또 충수 수압만큼 뭐다 시도유사가 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공사 개전이 되는 거고요. 부착전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0번 보겠습니다. 위험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및 운송자 등 능력의 습득 향상을 위해서 소방청장이 교육받아야 되는데, 자, 위험물 교육 대상자 아닌 게 나와 있죠. 이런 교육은 주로 안전원에서 주로 교육을 합니다. 안전원. 예전 안전협회인데 안전원 바뀌었죠. 안전 선임된 사람이라든지 탱크 시험자로 종사한 자라든지 운송자, 탱크로 오른 자가 되는데 자체 소방대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체 소방대는 뭐냐면 그 맨유 위험물, 사료 위험물 중에서 지정소 몇천 배, 3,000배 이상인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 두는 게 자체 소방대가 됩니다. 자체 소방대는 3,000배, 12만 배 미만은 한 대 5명, 12만 배, 23만 배는 2대 10명, 24에 48만 배는 3대 15명, 48만 이상은 4대 20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소방대 안에는 자체 소방대가 포함되지 않아요. 3가지가 있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어요. 소방기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대 이거와 달라요. 자위소방대 한 개만 더 볼게요. 자위소방대와는 또 달라요. 자위소방대라는 건 뭐냐면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가 돼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방 계획 작성, 자위 소방대 조직, 소방 교육 훈련이 있는 거죠. 거기 임의로 만들어 놓은 소방대를 자위 소방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자위 소방대와 자체 소방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이런 큰 공장에 보면 진짜 소방차가 있는 것이 자체 소방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요. 10분 정도 걸쳐서 10분 약간 넘게 봤는데 문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풀어볼 거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기본서를 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또 외우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